그럼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야후 저팬의 카네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드리면 야후에는 2012년에 에튜드로 2년째 입사를 했고 메인 페이지 관련 서비스를 계속 담당해 왔습니다. 2017년경에 피보탈 랩사에서 현재 VMA인데요. 여기에서 XP 트레이닝을 받고 그 후 kanban이나 XP를 갖고 조직 개선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프로덕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후 저팬의 스마트폰용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폰 웹페이지와 네이티브 야후 저팬 앱 iOS 판, 안드로이드 판이 있는데 각각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페이지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메인 페이지의 전체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부터 시작해서 그 이외에도 날씨나 각종 야후 서비스를 사용하는 툴이 나와 있고 뉴스도 있고 타임라인도 있습니다. 아주 폭넓은 프로덕트로서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기능을 동시에 병렬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 개발 체제가 필요합니다. 혹은 대상이 되는 비즈니스 영역도 폭이 넓어서 경쟁도 검색 타사와 뉴스 기업, 날씨를 전하는 기업과 폭넓게 경쟁을 하고 환경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덕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후 저팬의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페이지는 아주 많은 유저께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진 정보, 뉴스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난 품질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UI, 디바이스, 앱 각각 다른 UI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전달하기 위해서 앱이 보다 깊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웹보다도 앱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웹이 익숙하다라는 유저가 앱을 한번 써볼까 하고 생각했을 때 큰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통된 UI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능 개발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iOS 앱용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앱용이라기보다는 공통 기능으로서의 타임라인에 이런 기능을 제공하겠다라든지 검색에는 이런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횡단적인 개발이 많기 때문에 조직 체제로서도 그런 영역마다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 체제인데요. 과거에 그런 프로덕트나 웹팀 혹은 뉴스팀과 같은 영역마다 개발팀이 분리되어서 담당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 가지 이슈도 나와서 영역마다 각각의 우선순위, 뉴스에서는 우리는 이런 기능을 실현하고 싶다, 타임라인에서는 이런 기능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개별 사이트적인 우선순위의 판단을 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타임라인에서 야후 저팬 메인 페이지 전체에서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능 개발이 있었을 때 그럼 툴 개발은 우선 멈추고 변경을 하자라는 일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프를 낸 팀은 개발을 할 수 없어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제로서 전체 최적 우선순위 판단을 해야 된다든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 플로우를 만들고 그리고 급하게 보다 많은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헬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체제를 지향하고자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대상으로서 저희들이 도입한 것은 칸반 방식입니다. 이것은 도요다 생산 방식을 원료로 하는 프로세스 관리 수법입니다. 주요 원칙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진행 중 작업을 동시에 하는 작업의 수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한선 개수를 충족시키고 빈 공간이 생기면 새로운 그 작업을 풀하자는 것입니다. 풀할 때도 그때마다 차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칸반 방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병행해서 유명한 스크램도 도입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램 특징인 스프린트의 메인 페이지의 경우에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스프린트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칸반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체제 플로우는 이런 도식으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빨간 곳이 영역마다 툴 혹은 타임라인과 같은 각 영역의 책임자를 세워서 서비스 매니저라고 사내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기획 담당자 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선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영역의 책임자가 기획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프로덕트 전체로서 하나의 백로그로 관리를 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어느 영역의 것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온리 원으로 차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각 영역의 책임자 서비스 매니저가 모여서 협의하는 장이 시간으로서 매일 설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열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팀이 착수하기 전이면 매일이라도 얼마든지 우선순위는 변경할 수 있다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을 실제로 하는 팀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직능 횡단형 스몰 팀으로 구성합니다. 앱팀의 경우에는 팀 내에서 iOS, 안드로이드 백엔드의 각 엔지니어가 동시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한 팀당 각 영역마다 2~3명, 도합 8명 전후가 일합니다. 또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획직 직원도 오너라는 직책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마다 최적화를 하지 않도록 팀 횡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iOS 설계 방식이라든지 안드로이드 구현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서 횡적으로 택 리더라는 직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웹팀, 이 그림에서는 3팀밖에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웹팀의 경우에는 프론트엔드에서 서버 사이드까지 전 엔지니어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 팀마다 5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팀이 아까 말씀드린 풀형 워크플로우를 하게 되는데 팀의 하나의 태스크가 끝나서 이제 시간이 생기면 개발팀이 원칙적으로 백로그에서 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들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모두가 금방 알 수 있도록 전체를 칸반으로 가시화합니다. 칸반, 태스크 포드, 투두, 도잉, 던 이런 식으로 심플한 형태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칸반 방식에서는 프로세스마다 스테이지를 세분해서 칸반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프로덕트 전체를 횡단하는 전체 칸반입니다. 이것과 또 별도로 각 팀 내에서 보다 세부적인 작업 진척이나 분해를 한 팀 칸반, 이 2단계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칸반의 스테이지입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제라는 스테이지를 보면 이것은 정말 메모를 만들기 위해서 조회해서 플로우를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대로 두지 않도록 메모로서 남기는 스테이지입니다. 혹은 신규 추가라고 해서 새로 추가된 카드는 반드시 여기에 두고 모두에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하자라든지, 혹은 카드 입도가 너무 클 때는 그건 반드시 분할을 하자라고 해서 분할이라는 스테이지를 둠으로써 분할을 촉구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또 다른 부서의 작업을 기다리는 수동적으로는 추적이라는 그 카드를 두어서 여기에 카드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상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릴리스 후 작업은 릴리스가 끝난 뒤에 해야 되는 것들이 하지 않고 놔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큐멘트 반영 등의 작업이 남아 있으면은 그것을 끝날 때까지 두고 모두가 끝나면 완료로 하자라는 그런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판은 코로나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잇을 사용한 아날로그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벽면을 정말 다 채우는 듯한 거대한 것이었죠. 이것은 한눈에 보기 편하고 한 번 보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 수 있고, 또 정보 발산성이라고 하는데,看방 앞에서 이거 티켓을 보면서 집게 등 생각하고 있으면은 왜 그러지 하고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디메리트도 있습니다. 매트릭스, 어느 칸반의 카드가 언제 움직이고 끝나는지, 평균 타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은 수동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지 이 칸반을 그대로 옮긴 디지털 칸반을 또 이면에서 병행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고 저희들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사하지 않고 재택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면에서 사용했던 디지털 칸반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안에서도 큰 혼란 없이 메인으로 바꿈으로써 큰 혼란 없이 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품질을 요구받는 것과 동시에 경합타사에 대한 스피드도 요구가 됩니다. 이 스피드와 품질이라는 두 가지를 양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XP, 이 엑스트림 프로그래밍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트림 프로그래밍은 많은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프랙티스는 페어 프로그래밍, 이것은 저희들 경우에는 프로덕션에 실제로 릴리스되는 코드는 반드시 페어로 기술을 해야 된다는 룰입니다. 그리고 페어로 하더라도 페어에 속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페어는 매일매일 로테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팀 내에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디그레이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랙티스가 매일매일 페어를 로테이션을 매일 하기 위해서는 어제 페어가 쓴 코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매일 커미트먼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스톨 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 구동 개발입니다. 역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유명한 것은 우선 실패가 되는 유니트 테스트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테스트를 패스하는 최소한의 구현을 기술하고 그린을 써서 그린을 유지한 채로 리팩터링을 실시합니다. 구현이 끝나고 릴리스가 끝난 뒤에 리팩터링은 나중에 해야지,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 실제로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칸반 개발 플로어에서 일어난 매트릭스를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합니다. 디지털 간판상에서 카드를 분류를 몇 가지인가 하게 됩니다.
그래 카드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는 로그 데이터로서 축적을 하고 BI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면서 집계를 하게 됩니다. 툴로서는 입력하는 것은 수익 간반, 현재는 GitHub 프로젝트 트레로라 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로그 데이터를 RDB에 전환을 해서 API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MySQL 등으로 써서 RDB에 등록하고 답으로 스파세트 등의 BI 툴화를 가시화를 하였습니다. 카드를 분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해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건 분류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4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카드를 4개로 분류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또 하나는 기술 개선, 다음은 보수 운영, 마지막은 사고, 문제, 실수, 실패. 이것들은 비즈니스는 유저의 직접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비즈니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기술 개선은 가치 제공에는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이지만은 현상의 개발을 플러스를 하는 것을 리하프다링 저희 자신이 보다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을 기술 개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수 운영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장래적으로 가치 제공이 기손되는 것, 서비스 유지를 할 수 없는 것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현상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고 그리고 문제 실패 이미 이뤄가고 있는 가치 제공의 기손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미지로서 네 개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분류로서는 티셔츠 사이즈 견적입니다. 산에서는 규모감의 계산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기획을 전공으로 하는 것이 티셔츠 사이즈 견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기획을 추진해도 좋을지 한다면은 어떠한 순서로 해야 할지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보다 이제 간편성 그리고 이제 신속성을 중시를 하고 나중에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견적을 뽑는 것도 엔지니어의 리소스라든가 그거를 해서 상세한 사양을 이제 구축해야 합니다. 기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순서를 할지 서비스 그러니까 매니지멘트 가운데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만 이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상세 견적 이것은 개발팀이 아까도 얘기됐지만 풀을 한 후에 팀에서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 스케줄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티셔츠 사이즈 견적인데요. 팀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라면은 이제 한 사람이 일주일 이하, M이라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이제 2주일 정도, L이라면은 반년 그 보름 정도, X이라면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의 계산은 이 사이즈를 포인트를 이렇게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S가 1이라고 하면 M은 S 2개분, L은 M 2개분, 엑셀에는 L이 2개분 이러한 것으로 포인트 환산합니다. 엑셀 이상 는 스코프를 페이지를 이제 분류할 수 없을까? 분해를 하자 해서 아까 간번에 냈던 분해 스테이지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류로서 분석 이용을 하고 매트릭스를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안건 분류 비율. 그다음에 착수 완료 그 공정 작업 카드 수. 그다음에 중장기 전망, 마일스톤 전망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의 비율인데요. 완료된 카드의 각 분류마다의 합계치를 이제 계산합니다. 그것이 완료를 하는 카드에서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인지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전기 전에 반년 또는 이달 다음 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에 편중되고 있지 않는지, 너무 비즈니스만 해서 기술 개선을 하고 있지 않을지, 이럴 때는 보수 운용에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수 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는 어쩌면은 기술 선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고, 이제 문제, 실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않을지, 품질이 저하가 되어 있는 알라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착목을 해서 정기적으로 변화를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착수. 여기는 간단한 샘플 그래프가 있는데요. 위에 두 개가 매주 주마다 안건에 어느 정도의 숫자가 끝났는지 하는 것을 이제 뽑았습니다. 이거는 이때 5주분입니다. 이 양이 많아지고 이제 적어지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착수는 많지만은 완료가 이제 작다. 그런 결과 그 작업 착수 수도 이렇게 적다. 안건이 팀이 어떤 팀이 가져갔는지, 끝나지 않아도 가져갔는지 이제 푸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제 풀 아니고 푸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착수 숫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작업도 이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 개발 착수를 하는 기획이 실제로는 없지 않을 이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닌가. 착수 완료도 안정하고 있지만은 작업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산만해서 이제 리드 타임이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프로세스의 건전성으로서 수치로부터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착수도 완료도 많고 그리고 이제 공정증도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전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 그다음에 전달 전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서 어느 정도 카드 포인트가 완료를 했는지 하는 숫자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숫자를 영업일수로 이제 나눈 것이 그러니까 달성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한 숫자 또는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카드가 추가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카드가 추가될지 이거는 영업일수로 이제 나눈 것입니다. 이 두 개로부터 특정의 기간, 금기의 마지막 날까지 어느 정도의 카드가 추가가 되었고 어느 정도의 카드가 완료됐는지 그 결과 예정된 리스트 안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달성했는지 이것이 전망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밖에 끝나지 않으면은 이 안건을 먼저 하자거나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은 더 계속하자. 여러 가지 그냥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리스트에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착수 전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 리서즘의 코스트는 이제 회피를 한다는 것이 그러한 판단에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단기, 중기 이 중간쯤입니다.
이거 티셔츠 사이즈마다 S라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끝났는지 예, 그때마다 계산하고 그 평균 리드 타임하고 팀이 동시에 어느 정도의 카드를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공정중 수수를 어느 정도 안건이 언제쯤 끝날지 이것을 이렇게 시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안건은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안건의 그 착수 수는 언제쯤 착수를 해야 할지 또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팀 이때까지 못 가졌던 카드를 어떻게 그냥 가져야 할지 그러한 기한을 충족하고 팀의 가동을 그래 팀의 그 이제 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이제 그 총괄입니다. 톱 페이지에서는 간반과 스몰 팀에서의 풀식 워크플로우로 인해서 우선순위의 변경이라든가 팀의 스케일 아웃 등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있습니다. 또 XP의 프랙티스로 인해서 개발 스피드 그리고 품질 유지를 양립하고 있습니다. 간반의 카드를 분류를 하여 실적 데이터로부터 매트릭스를 이렇게 자동 산출함으로써 프로세스의 건전성, 팀의 상황, 리소스의 배분이라든가 착수 시기의 예측을 가시화를 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기초로 해서 프로덕트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참고 서적입니다. 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판 그리고 1호가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브라스 토크로서 질문자가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화면 밑에 쿠션 마크로부터 이제 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라인의 카마타 마사히로님이십니다. 카마타 씨, 마이크를 뮤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소개를 하십시오. 네, 카마타라고 합니다. 우리 조직은 직종으로서는 프로젝트 매니저 멤버가 있는데요. 각 매니저가 사내에서 각 조직 팀에 들어가서 팀 개발 코치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네다 씨의 일은 저희 일하고 링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카마타님, 지금 세션을 들으시고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네요. 예, 간반의 체제로서 큰 규모를 하고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체제의 이행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 톱다운으로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티보타르라보에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아까 얘기한 조직 체제라든가 플로우의 그 과제가 매니저로부터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체 모든 멤버의 의견으로서 그래서 일단 포스트잇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 워크숍을 이제 열었었습니다. 그 과제는 XP에 이걸로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간반은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해결책을 이제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하자 하는 그 방법을 제안한 것은 매니지먼트의 톱다운의 요소가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구축해내는 것은 보텀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해나갈까는 프로세스 여러 가지 수법을 이제 배우면서 이제 추진했다는 것이죠.
예,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생각 고안하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의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보탈 랩에서 배우신 점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매니저분들과 논의하는 중에서 매니저가 이해를 심층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요. 팀 멤버라든지 참가하지 않는 멤버들하고도 지식의 인풋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예. 원래 피보탈 랩에서는 그런 팀의 피보탈 랩에 간 것은 개발팀의 최소 멤버로서 엔지니어 2명, 프로덕트 매니저 1명, 디자이너 1명이 가서 트레이닝을 받는데 그 이외 멤버에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는 원래 준비를 하고 해주셨죠. 그래서 다른 멤버에도 피보탈 랩에 와서 실제로 페어 프로그래밍을 체험을 한다든지 DDD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워크숍을 3일 동안 개최를 해서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두 함께 손으로 움직이면서 했죠. 그래서 보다 잘 아는 숙지하고 있는 멤버가 다른 팀에 들어가서 페어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하고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해를 보다 돈독하게 한 그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겠는데요. 개발 체제 페이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글쎄 뭐라고나 할까요? 그 시스템 안에서 긴급으로 중도 개입이 있다든지 장애가 있으면 개발팀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개선안이 어떤 식으로 어떤 사이클로 여기 안에 들어오는지요. 예. 그러니까 도중 개입 안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플로어에서 본다면 매일매일 우선순위를 바꿔도 된다고 그런 플로어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판단하는 장에서 이건 좀 더 빨리 해야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바로 푸시를 하고 팀이 이미 그 하고 있었던 작업은 그러니까 정지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나 개발 사이드 측의 제안도 아까 그림이면은 모두 기획직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엔지니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자신도 저런 것들을 부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직종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신기능 개발이라든지 이런 스텝 사이드의 다른 직능일 텐데 그런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는가 푸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는가 룰이 있는지 아니면 순조롭게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비즈니스로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리고 그러나 기술적인 기술 부채는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도와주는 것이 아까 분류의 입니다.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온리 원을 하면은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적 개선도 하자고 해서 도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기술 계통의 매니저와 비즈니스 매니저 사이에서 대화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체제 안에서 개발팀이 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갈 텐데요. 생각하는 스피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가 성장하는 스피드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스피드가 좀 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이 더 빨리빨리 낮아진 척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까 그 백로그를 보셨는데 많을 때는 수백 건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칸반에서도 있었는데 백로그로 몇 개 단계를 나눈다든지 백로그 안에서도 대략적인 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전부가 한꺼번에 병렬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로그 안에서도 이번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따로 나눈다든지, 기한이 반드시 있는 것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나눈다든지, 백로그를 재분할함으로써 우선순위로서 다음에 착수할 넥스트 서클이 돌아가는데, 넥스트 서클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어디에서 갖고 올 건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화수 스피드보다 만드는 게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재고 정리를 하게 되죠. 여러 수법 이제 고안을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요. 네, 계속적인 체제에서 수시로 이렇게 추가를 하고 메인테넌스를 하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그 체제 업데이트 잘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해소를 할지 하는 게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 났습니다만 이제 다시 돌아보는 거 몇 단계가 있습니다. 각 팀마다 반성을 하고 이제 실시하고 있고요. 팀을 이제 횡단하는 형태에서 팀 안에서 이제 해결 못하는 것을 레더라는 것을 이렇게 매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횡단 전체로서는 앙케이트 설문조사처럼 이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러니까 쿼터마다 하게 됩니다. 그러한 데서 나오는 과제는 매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그리고 큰 과제에 대해서는 쿼터마다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개선을 하고 계시는데요. 팀에서 보고 있는 매트릭스하고 당신이 보고 있는 이제 그 횡단적인 피드백 이런 것들은 이거를 반성하는 타이밍으로 합니까? 팀의 매트릭스에 관해서 비교적 기본적인 전달하면서 팀 안에서 맡기는 스타일인데요. 지난주 레트로 안에서 개선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은 팀 안에서 자기 자신이 개선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모든 멤버가 참가를 하는 게 조례라고 부르는 게 타이밍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발 상황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게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소야 각각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요. 지금도 이제 개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커다란 과제라서 인식을 하고 있고 다음은 업데이트해서 해소를 하겠다 하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 만들어 가서 3년이 되었습니다. 아까 플로우가 있었죠. 의회의 기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사람이 엔지니어가 만든다가 하는 그런 감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한 게 과제가 제시 시작해졌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이제 멀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좀 전서부터는 각 팀마다 이제 색깔을 이제 구별하지 않고 어느 안건에도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 팀은 이 분야를 강점을 하고 있다. 근데 그렇지만 이거밖에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플로우를 지금 모색하고 밸런스를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반을 사용하면서 여러 페어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요. 사내의 다른
프로덕트에서 간반을 사용하고 있는 얘기. 다른 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있습니까? 예, 회사 안에서 저도 소속하고 있습니다. 겸으로서 CTO의 직하에 그러한 거를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야후 재팬 안에서도 피오타르 안에서 다른 팀도 있습니다. 8200라는 이제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은 XB라든가 XB에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의 전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서로 도와주고 새로운 팀이 참가를 하고 있을 때는 조언을 해주거나 페어 프로그램이 가서는 신인 연수에서는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보급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